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떠납니다.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던 사람도요. 나는 40년 동안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떠올리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병상 앞에서 손을 잡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건 사실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1960년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겨울이면 연기가 피어오르고 여름이면 메뚜기가 뛰어다니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죠. 하지만 우리 집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등에는 삽이 걸려 있었고 손엔 늘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어린 나는 그 굳은 살이 싫었습니다. 거칠고 냄새나고 따뜻하지 않은 손이었거든요. 그 시절 나는 늘 어머니 치마폭에 숨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말 대신 한숨을 쉬었죠. 밤마다 술을 마시고 막걸리 잔을 탁자에 내려놓을 때 나는 놀라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 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야. 표현을 못할 뿐이야.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표현을 못한다는 게 사랑이 없는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느 겨울날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 신발이 다 닳아 발이 얼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아버지가 새 고무신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신어라. 하지만 나는 그걸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고무신을 벽에 던졌습니다. 나는 놀라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왜 난 그렇게밖에 말하지 못했을까? 그날 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또 울었습니다. 봄이 되자 어머니는 논의를 나갔습니다. 나는 도시락을 싸서 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논뚝길에서 흙을 밟을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그때 멀리서 아버지가 걸어오셨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얼굴, 그리고 묵묵한 걸음. 하지만 내 마음은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아버지와 눈을 맞추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도시로 나가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늘 뒤처졌고 집에서는 아버지의 잔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남자는 말이야 묵묵히 일만 하면 돼. 나는 소리쳤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가난해야 해요? 아버지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야. 그날 나는 아버지 앞에서 처음으로 식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부모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 말이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모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기 싫었으니까요. 고등학생이 되던 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허리가 상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당신 시대는 끝났어.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게 통쾌했습니다. 졸업식 날 나는 친구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모님을 부르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여기 봐요.
나는 혼자 운동장 한쪽에서 모자를 벗고 하늘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허리가 아파서 못 오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화가 났습니다. 왜 당신은 항상 핑계만 대는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집이라는 곳을 내 편이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19살 나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기차는 느리게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논, 그리고 멀어지는 마을. 나는 창가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서울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방은 좁고 공기는 탁했고 사람들은 서로 이름보다 돈을 먼저 물었습니다. 하루 일당 얼마 줘요? 그게 내 첫 질문이었습니다. 공장에 들어가서 하루 12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와 쇳내가 섞인 공기 속에서 나는 점점 사람의 목소리를 잊어갔습니다. 가끔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럴 때면 나는 기계 소리에 묻히지 않게 혼잣말로 대답했습니다. 응, 먹었어. 월급날이 되면 동료들과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나한테 자전거 사줬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그런 기억이 없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하숙방에 돌아오면 벽에 기대어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소리,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날에는 꼭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무표정하게 앉아있던 그 사람의 모습. 나는 속삭였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나는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낡은 옷을 벗고 중고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그때의 자유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동료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본 그의 아버지의 눈물, 그게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잃는 게 두려웠을까? 그 후로 몇 년 뒤 나는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늘 웃었습니다. 당신 이제 진짜 가족이네.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에게는 아직 두려움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한테 연락은 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랑 상관없어. 그 말에 아내는 잠시 조용히 있더니 말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잖아요. 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말자.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마음 한켠이 자꾸 불편했으니까요. 이후의 인생은 숨가쁘게 흘렀습니다. 첫째가 태어나고 작은 집을 얻고 나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어느새 30 그리고 40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그림자처럼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내 뒤에 서 있는 듯한 존재. 나는 그 그림자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나는 절대 당신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게 내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다짐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미 아버지처럼 묵묵히 말없이
가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 시절에 나는 몰랐습니다. 그 미움 속에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걸 깨닫기까지 나는 또 20년을 더 돌아가야 했습니다. 2023년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출근길 하얀 눈이 도로를 덮었고, 나는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아버지 많이 안 좋아. 그 한마디에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커피가 천천히 번지는 걸 바라보며 내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형, 이번엔 꼭 와야 돼. 그 말이 전화를 끊는 순간까지 귀에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가야 할까, 그냥 모른 척 할까. 40년 동안 쌓인 미움이 그 한 걸음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몰라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결국 차에 올랐습니다. 하늘은 어두웠고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 길을 가고 있지? 그 대답은 병원 문 앞에 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희고 차가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나는 그 복도 끝에 있는 병실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314호. 그 숫자가 그렇게 멀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을 열면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한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아버지가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링거가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고 기계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작고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그때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깜빡이며 미세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말라붙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끝에서 아주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내 안의 40년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 기계음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확인했지만 나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따뜻한 미소로. 그날 이후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으로 내려가는데 발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빈소의 하얀 조화, 그 가운데에 놓인 영정사진. 그 사진 속의 아버지는 내 기억 속 그 사람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 들어가야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례 첫날 밤 나는 상복을 입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향 냄새가 가득했고 사람들은 조용히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나는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야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는 걸까?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그때 한 어르신이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희 아버지 늘 내 자랑 많이 했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아들 출세했다고, 이제 걱정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떠나기 전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밤이 깊어졌습니다. 빈소의 불빛 아래 나는 아버지 앞에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더 일찍 올 걸 그랬어요. 한 번이라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걸 그랬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향 연기 사이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괜찮다, 이제 됐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손, 그 마지막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동생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형, 이거 아버지 방에서 나왔어. 그는 낡은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3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젊은 어머니의 사진. 두 번째는 우리 형제의 초등학교 때 사진. 그리고 세 번째, 회사 앞에서 찍은 내 사진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도 모를 사진. 그걸 본 순간 나는 무너졌습니다. 이걸 왜 가지고 계셨을까? 지갑 속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펼치니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는 늘 미안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나는 손으로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그 거친 글자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손끝이 닿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내가 알던 그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내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아버지. 그 순간 꿈속의 아버지는 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햇살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년 아버지 제사 때마다 그 편지를 꺼내 읽습니다. 글씨는 바래고 종이는 낡았지만 그 속의 마음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그 편지는 내게 말합니다. 용서는 늦어도 사랑은 남는다. 이후 나는 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어릴 때 아버지를 미워했단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알아. 아들은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가끔 미워해도 되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아. 미워해도 결국 사랑이니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은 참 이상합니다. 그렇게 멀리 있었던 사람도 세월이 흐르면 마음속에 천천히 돌아옵니다. 나는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품었을 때 내 마음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그 손을 보니 아버지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거칠었던 손, 말 한마디 없던 그 손이 이제는 그리웠습니다. 손주는 나를 보면 방긋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결국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끝나야 하는 거구나. 어느 봄날 나는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의 묘가 있는 산길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산새가 울고 바람에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묘 앞에 서서 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는 늘 미안했다. 그 글씨는 이미 빛이 바랬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나는 묘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겠어요. 그땐 왜 그렇게밖에 못했는지. 그날 나는 묘비 옆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더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렸습니다. 그 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어릴 적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논두렁길을 걸어가던 그날의 풍경. 나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집으로 돌아오니 손주가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나는 베란다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웃을 때마다 내 안에 있던 오래된 그림자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손주는 달려와 내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나는 잠시 웃었습니다. 옛날에 한 남자가 있었단다. 그 남자는 자기 아버지를 미워했어.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지. 그 미움 속에도 사랑이 있었다는 걸.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사람 누구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나야. 손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이제 아버지를 용서한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용서했단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했어. 손주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손 따뜻해요. 그 말에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따뜻한 손끝이 마치 아버지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로 용서했다. 그 사람을 그리고 나를. 그 글자를 쓰는 순간 내 안에 오래된 돌덩이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퇴를 한 후 나는 아내와 함께 작은 시골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새벽마다 새소리가 들리고 저녁이면 별이 쏟아졌습니다. 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나는 종종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젊은 시절엔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순간이 이제는 따뜻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분도 그저 살기 위해 버텼던 거구나.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아버지는 말이 없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엔 사랑이 있었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닮으셨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는 그 닮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내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은 왜 늙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늙는 건 사랑을 오래 하기 위해서란다.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사랑을 오래 하기 위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래 살면 미워했던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용서 못한 일도 조금씩 잊게 되거든. 그래서 늙는 거야. 그날 저녁 나는 손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거야. 손주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쓴 편지란다. 손주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는 늘 미안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손주의 목소리가 마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게 이어졌구나. 인생을 돌아보면 결국 남는 건 미움도 후회도 아닙니다. 남는 건 그때 그 사람을 사랑했었다는 기억뿐이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아버지입니다. 서로의 상처 속에서 배우고 서로의 침묵 속에서 사랑을 발견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어요? 나는 대답합니다. 용서한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겠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하늘 어디선가 듣고 계시겠죠? 이제는 정말 편히 쉬세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당신의 사랑을 이어갈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상처가 용서로 바뀌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슴속에 묻어둔 이름이 있나요?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누군가,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 있나요? 너무 늦기 전에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한 통의 전화, 한 줄의 편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을 오늘도 살아가게 합니다.